재개발이 안 되던 용두동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금 확인하시죠. 이번에 준비한 지역은 최근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용두동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용두동이 현재 개발 진행 상황들은 어떤지, 과연 개발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격은 왜 이렇게 저렴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일단 지도를 보시면요, 빨간 표시가 된 곳이 서울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최중심, 지리적으로 가장 중앙에 있는 곳이 남산 서울타워예요. 그리고 용두동은 거기서 얼마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보자면, 그 최중심지에서 3km 떨어진, 동북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용두동이 있습니다. 용신동이라고 불리고요. 지도를 보시면 최중심에서도 가깝게 위치해 있구나, 중심권이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서울에서 가장 고급 일자리 중으로 일컫는 종로와 강남과의 거리를 한번 봤더니 최소 2km에서 최대 3km로 떨어진 굉장히 직주 근접이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지역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일자리와 그 실제적인 중심지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지도상에 보시면 왼편에 종로와 동대문 라인, 그리고 오른편에 청량리 라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적으로 굉장히 중심권이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하철 노선도 살펴보니까 1호선과 2호선을 중심으로 우이신설선, 6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새롭게 생겨날 동북선까지 여러 노선을 아우를 수 있는 그야말로 교통이 쾌적한 곳이고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다, 훌륭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두동 자체에서 놓고 봤을 때 완성된 곳이 아닌 현재 개발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곳은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도상에 빨간 표시들이 되어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죠. 위쪽은 용도 1구역의 지구들이고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신속통합기획 2차 3구역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역세권 재개발 추진 중인 곳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세 곳이 용두동에서 개발 진행 중인 곳인데요. 현재 진행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용도 1구역 같은 경우는 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미 완성이 되어 가거나 한창 진행 중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적인 관점, 그러니까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 투자는 이미 지나갔고요. 그리고 다음 바로 오른편에 위치한 신속통합 2차, 여기 용두 3구역 같은 경우는 곧 정비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그만큼 여기 또한 한 발 좀 늦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역세권 개발 라인도 이미 이 세 라인을 보면은 공통점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거나 한창 진행 중인 곳이라서 소액으로 접근이 불가하거나 이미 호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 지역처럼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 주변에 용두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 곳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시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죠. 지금 왼편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 표시가 되어 있는 곳들이 아파트입니다. 새롭게 생겨난 아파트들이고요. 오른편은 이 세 지역은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개발 추진 진행 중인 곳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 화살표를 보면은 이렇게 새롭게 생기면서 동시에 개발 압력을 받는 곳이 한 지역이 존재를 하죠. 한쪽으로 다 몰려있고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보시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곳 사이 정중앙에 놓여져 있죠. 입지적으로 봐도 제기동역, 용두역, 신설동역, 청량리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그렇다면 재개발이 가능한지 노후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후도를 보면은 물론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겠지만 언뜻 봐도 대략 85% 정도의 노후도를 볼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 표시가 오래된 건물이고요. 파란 표시가 새롭게 생겨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노후도가 심하다, 이 지역이 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 노후도는 알았으니까 과연 이 주변의 상황과 맞물려서 개발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변에 완성되거나
혹은 확정돼서 진행 중인 곳들만 지금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이 빨간 표시, 제가 말했던 그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왼쪽, 오른쪽, 위아래 전부 다 지금 개발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노후도도 성립이 되고 그만큼 입지적으로도 개발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중심지에 놓여져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현장으로 사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오른편에 보시면 용두 북측이고요. 왼편이 용두 남측입니다. 보시면 한눈에 봐도 저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들이 빼곡하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편의 남측은 신동아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저층이고요. 그리고 이 신동아 아파트 또한 재건축 연한을 앞두고 재건축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을 보면은 끝쪽 라인만 이제 좀 고층의 건물들이 있고 여기 또한 낙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재개발이 어디가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왼편 남측에 보면 신동아 아파트 있죠.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살펴보면은 이 용두동 신동아 재건축 추진준비위가 설립되면서 인접지 통합 개발을 고려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작년부터 언급이 나와 있는데 이 지도를 살펴보시면 이 아파트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곳들과는 달리 큰 길가 라인에 있는 게 아니고요. 공업지나 아니면 빌라촌들 사이에 중앙에 박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의 특징을 가지고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이 큰 길가를 사이로 제대로 계획을 짜서 통합 개발하는 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 기사를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인접한 상가나 공업사, 빌라 등등을 묶어서 통합 개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시 중이다 라는 얘기와 함께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서울 중심부까지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에 어디든 갈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장점이다 라고 내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지역을 잘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의문점이 들 겁니다. 자, 생각은 정말 좋은데 아파트와 일반 빌라나 공업 상가들의 이익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거나 어렵지 않겠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쉬운 부분만은 아닙니다. 이해관계라든가 언급해드린 득실 차이가 좀 갭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조율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통합 재개발을 원하겠지만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가능성 뿐만이 아니고 보시면 이 지도상의 위쪽에 이 지하철 노선이 다니는 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만으로도 단독으로 자체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고 살펴봤더니 이 주변에 과연 이렇게 재개발이 가능한지 실제 최근에 사례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 바로 옆에 아까 1구역이죠. 1구역 라인들을 볼 건데 그 전에 우리 신동아 여기가 과연 그 통합 재건축 재개발 이게 가능한지 사업성을 봤더니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 현재 다 통합해서 1088세대라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진행하면서 새롭게 신축이 생겨난다고 가정을 했더라도 약 1200세대로 정도 놓고 본다면 이 구역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최소 2000세대 이상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입지적인 요건과 역세권, 중심권이란 걸 고려했을 때 새롭게 생겨나는 세대수와 분양가를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사업성은 높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게다가 노후도도 살펴보듯이 이쪽에 보시면 88.4%죠.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소필지도 60%나 되고 그리고 이 2000세대가 최소로 잡았을 때인데 이게 넉넉하게 늘어난 걸 계산해 봐도 사업성은 충분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아까 언급드렸던 그 부분들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그걸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드렸듯이 안 됐을 경우에 단독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주변에 재개발 가능한 것들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바로 길 건너편에 용도 1-3구역이죠. 여기는 이제 힐스테이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년 뒤에 입주 예정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3,500제곱미터에 384세대가 예정되어 있고요. 바로 오른편에 최근에 분양한 거죠. 네, 여기 청량리역 입주를 했습니다. 해링턴 플레이스를 보면은 5,400제곱미터에 254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토대로 아까 그 부분과 같이 접목을 한번 시켜봤더니,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해링턴 플레이스를 예로 들면 국민평형 24평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호가가 20억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높죠. 자, 같은 기준. 지도상에 보면 아래쪽에 이 빨간 표시되어 있는 곳이 신동 아파트예요. 그리고 통합 재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느리거나 안 됐을 경우를 가정하고 그 위쪽을 살펴봤더니 앞에 언급해드렸던 그 두 지역보다 구역 면적은 더 크고요. 주목할 사실이 아래쪽에 보시면 체크가 되어 있지만 세대수에서 현재 36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까지 개발된 사례를 통합해 봤을 때 최소로 잡아도 개발을 했을 때 250세대, 최대는 500세대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갭 차이가 굉장히 크죠. 사업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개발에는 얘기가 나오면은 또 새롭게 건설되는 것들도 늘어나는 세대수까지 감안하더라도 넉넉하게 잡아서 80세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80세대로 가정을 하더라도 3배에서 7, 8배 이상 더 새로운 세대수가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분양가 회수가 돼서 자체 분담률이 낮아지고 그 높은 사업성으로 추진이 빠를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고 단독 재개발도 가능한 만큼 굉장히 좋은 입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정말 개발이 가능한지, 그리고 세대수가 더 많이 늘어나려면 종상향이 돼야 되는데 상업지라던가 준주거지가 돼야 되는지,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편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이에요. 거기를 놓고 지금 현장을 봤더니 보이시죠? 1층이에요. 여기 1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다 공업사입니다.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인데도 이 좋은 지역을 1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좋냐? 이 도로는요, 첫째 5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3차선 그런 작은 도로가 아니고요, 5차선은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여기는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노선 라인이에요. 그만큼 최적의 입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만 그런가? 이 바로 옆에 한번 볼게요. 같은 지역 바로 옆도 똑같이 공업지입니다. 공업사예요, 다. 그리고 또 볼게요. 바로 옆 라인 똑같이 다 1층. 대부분 다 이렇게 공업사 라인이고 1층으로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못해도 5, 6층을 지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층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그만큼 좋은 입지면은 종상향이 돼서 개발하면 고층으로 지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깁니다.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반문을 하실 겁니다. 여기가 안 되는 이유는요, 상가 건물들이 많은 곳들은 동의 얻기가 쉽지가 않아서 개발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개발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그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추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게 정말 확실한지를 근거 자료라든가 사례를 봐야 되는데, 마침 이 바로 옆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빨간 표시가 이 지하철 라인에서 상업지로 종상향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이렇게 임의로 측정을 해봤고요. 바로 옆 아래쪽에 지도상에 보시면 이 아래쪽에 파란 표시 되어 있죠. 여기가 청계 센트럴 폴의 아파트입니다. 여기에요. 네. 여기가 청계 센트럴 폴의 아파트인데, 자,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현재 2023년 9월입니다. 2023년 9월자로 봤더니 이 청계 센트럴 폴의 큰 길가에서 달하다 보니까, 자, 이미 다 신축으로 생겼죠. 2년 전에 생겨났으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상가동으로 깔끔하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전만 한번 놓고 보면은 2년 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공사가 다 완성 단계에 있죠. 펜스도 쳐져 있고,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5년 전, 그러니까 2018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제 철거를 막 하려고 펜스가 막 쳐지기 시작했고요. 보시면 1층으로 이루어진 공업사들이 많아요. 자, 이 청계 센트럴 폴에도 최근에 지어졌지만 여기도 똑같이 1층 공업사였습니다. 예전에는 개발이 쉽지 않았다면 지금은 개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고요. 땅에 대한 가치 활용, 개발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실제로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업사, 1층 공업사 상가가 많은 게 꼭 문제점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개발될 수 있거나 바뀔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활용 가치, 사업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게끔 상업지로 바뀔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게 지금 지도상에 보시면 왼편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데 있죠? 여기가 이제 상업지고요. 이렇게 노란 표시된 데가 주거지역입니다. 이 분홍색 라인들은 종로를 포함한 중구 황학동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이미 상업지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게끔 상업 관련, 주거가 아닌 상업 관련으로 종상향 이미 된 데고요. 또 다른 종상향 된 데가 어딘지, 그리고 분홍색이 어딘지, 상업지가 어딘지를 확인해 봤더니 이 파란 표시된 게 있죠? 여기들이 지금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그리고 노선도를 봤더니 노선 라인에 있는 큰 길가 라인에 있는 구역들은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만큼 큰 도로고요. 여기가 다 5차선 이상입니다. 5차선 이상으로 큰 도로면서 지하철 라인에 있는 노선도는 땅의 가치를 활용하고 상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분홍색으로 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파란 표시는요, 여기는 지하철 라인이 아닌데도 생겨난 이유는 물론 5차선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여기가 예전에는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아래쪽에 왕십리 뉴타운 그리고 위쪽에 아파트들이 생겨나면서 인구수가 늘고 그에 따른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상업지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빨갛게 표시가 된 곳이 바로 제가 아까 가능성이 있는 곳을 언급해 드린 곳인데요. 여기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하철 라인이면서 똑같은 5차선 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시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여기 또한 개발의 압력을 받으면 종상향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왜 근데 지금까지 안 됐냐? 현재 1층 공업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뀌려면은 뭔가 개발 압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거나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거지가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있고 저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인구수가 별로 없어요. 사람이 이용을 많이 안 하니까 땅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시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봤더니, 자, 서울시가 상업지역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아래쪽에 지도가 색깔별로 놓여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동부권이에요. 아까 제가 언급드린 용두동은 중심권이면서 동부권 끝자락, 그러니까 도심권에 위치한 동부권이거든요. 근데 동부권에 가장 많은 59만 제곱미터를 상업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어디를 확정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시급성이나 활용도를 많이 올리겠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빨리 종상향 될 곳들이 많겠구나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을 보시면요, 투자가치, 제가 이 지역, 그렇다면 이 용두동 근처를 봤을 때 여기가 실제로 종상향 된 게 최근에 있나라고 살펴봤더니, 자, 바로 옆에 용두 1구역의 육지구를 보니까 2023년 9월자로 준주거에서 일반 상업으로 바뀐 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미 실제로도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해 드렸던 그 지역은 지하철 노선 라인이에요. 그리고 5차선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시급한 낡은 지역이에요. 종상향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재개발이고 지금 종상향이고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제대로 놓고 보면은, 자, 노후도는 굉장히 높아서 정비가 시급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빨리 이루어지기 힘들죠. 그러지 않는 곳도 많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확정돼서 완성되었거나 완성될 예정인 곳들만 체크를 해봤더니 모두 다 여기를 제외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전부 다 개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을 이 가운데 정중앙에 놓여있는 이곳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개발이 시급할 수밖에 없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점이에요. 자, 여태까지 얘기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용두동 지금 시작이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게 거대하게 바뀔 수 있는 용두삼이가 아닌 사두용미가 될 수밖에 없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변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미 완성이 되었거나 확정돼서 이제 완성 예정이거나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곳들,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다예요. 일부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주거 환경을 꾸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입지가 좋은 노후화된 역세권 주거지다. 자, 입지 좋은 거 말씀드렸죠? 최중심에서도 3km고요. 고급 일자리로 알려져 있는 종로와 강남만 놓고 봐도 2km에서 4km 바로 가깝습니다.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1호선, 2호선을 포함한 여러 노선을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그리고 노후화가 됐어요. 당연히 사업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자, 세 번째. 지하철 라인의 5차선에 남아도는 땅. 지하철 라인들 아까 보셨죠? 대부분은 분홍색인 상업지로 이용하면서 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개발이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주변이 다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도 5차선 도로인 지하철 라인의 이 지역들. 근데 이 활용도를 1층으로 활용밖에 안 하고 있어요. 낡은 지역으로. 당연히 그 개발을 해야 될 의무가 필요성이 있고 종상향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입지에 비해 저렴한 매매가와 투자금. 자, 대부분 조금 알아보신 분들, 뭔가 투자라든가 뭔가 매수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알아보면은 매매가 3억대로 쉽게 구하기 힘들죠.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서울 외곽에 오래되거나 작은 원룸 같은 구조는 3억대로도 매수가 가능해요. 하지만 뭐 투룸 이상의 깨끗하거나 입지 좋은 곳들은 3억대로 턱도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렴하게 잡아도 5억대, 6억대가 허다하다라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직까지 이 외부를 제외한 개발이 아직 된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낡은 지역이고 이 좋은 입지에 비해서 매매가는 3억대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게 되면은 1억대, 그 1억대도 대부분 막상 가보면 1억 후반대, 1억 9천, 1억 8천 이렇잖아요. 1억 초반대로 매수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이에요.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그 소리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만큼 상승에 의한 퍼센트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이 두 가지 재개발이 있어요. 두 가지 재개발이 뭐냐? 아까 언급드렸던 신동아 아파트를 포함한 통합 재개발 가능성도 있고요. 혹시라도 그게 안 되거나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자체적인 단독 재개발도 가능합니다. 그에 따른 사례는 아까지 두 군데, 청량리와 용도 1-6구역으로 이미 보여드렸죠. 그만큼 사업성은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어서 어떤 개발을 하든 하나가 아닌 일반적인 다른 곳과는 다르게 두 가지 이상의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고요. 또 종상향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업성이 높은데 당연히 준주거지나 상업지로 바꾸면 더 높은, 더 세대수를 많이, 더 고층으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고요. 당연히 그 점은 높은 사업성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재개발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얘기가 나와서 그거 하나만 보고 준비를 하는데요. 여기는 2중도 아닌 3중 이상의 안전장치가 확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관심 가져야 되는 거, 그리고 관심으로 끝날 게 아니고 직접 알아보고 준비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자산 굉장히 증식 판매에 있어서 좀 더 올바르고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